요게 한 개념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친구들, 지금 많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딜레마가 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나라에서 수능 영어를 잘 보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수능 영어를 잘 보기 위해서는 인풋이 중요하다. 두 번째, 인풋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학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부모님이 채워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씩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인풋이 중요하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있는 영어 수능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읽는 양 자체가 많아졌어요. 제한된 시간 안에 70분 안에 이 처리를 해야 되는 단어의 개수가 예전보다 많아졌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그 처리하는 텍스트의 난이도 자체가 높아졌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간 제한이 넉넉하게 됐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영어에 많은 인풋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저희랑 비슷한 세대, 예전 세대 때 수능을 보셨을 거예요. 그 시절에 봤던 수능을 생각하시고 현재 수능에 대해서 짐작을 하신다면은 사실과 상당히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감을 좀 드리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 수능을 분석한 데이터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렉사이 지수 같은 거, AI 지수 같은 걸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때 수능을 보셨다 하면은 봤던 텍스트의 난이도는 렉사이로 치면은 한 700에서 900, AI로 치면은 5나 6, 요 정도에 해당하는 난이도였어요. 2000년대 때는 AR로 치면 6에서 7 정도가 되었고요. 2010년대 때는 7에서 9가 되었고, 2020년대에 들어서고 나서는 AR 8에서 10이 많은 수능의 문항들을 차지하는 그런 난이도가 되었어요. 근래에 나왔던 이제 그 수능 지문을 좀 분석해 봤을 때 어려운 경우에는 AI 지수로 치면은 12 혹은 13 이런 정도에 해당하는 지문들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난이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전과 비슷한 난이도를 생각하시면은 이거는 안 된다. 지금은 조금 어려운 지문들이 다 대학교 교재에서 발췌가 됩니다. 그래서 90년대는 중학교 난이도, 지금은 미국 그 대학교 난이도,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은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공인 영어 시험이랑 비교를 해드리면은 예전에 수능에서 1등급 받았던 친구들이 토익 시험 보면은 700점대 이런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토익 시험을 900점에 맞아도 수능 1등급 받기가 어렵다. 심지어 터프L 같은 경우에도 터프L이 100점 이상이 나온대요. 그런데 수능이 1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상상을 못했던 경우거든요. 예전에는 점수 체제가 많이 다르긴 했는데 지금 느낌으로 환산해보면은 85점 정도 맞으면은 수능 1등급이 나왔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100점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정도니까 이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다. 이렇게 수능이 어려워졌는데 인풋량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인풋이 없으면은 이 속도의 벽을 뚫을 수가 없어요. 이거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풋이 중요한 거예요. 글을 빨리 정확히 읽는다는 거는 글쓰기나 글 읽기, 설명을 들었다, 혹은 글 읽기 이론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글을 실제로 빨리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명강사의 글 읽기 방법 수업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글 읽기 속도가 실제로 빨라지는 거는 굉장히 적어요. 글을 빨리 읽는 거는 글을 많이 읽었을 때만, 다시 말해서 인풋이 확보가 될 때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풋이 중요하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딜레마가 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2등급까지는 되는데 1등급을 도저히 뚫을 수가 없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의 케이스를 분석해 보면은 10의 9은 어떤 케이스냐면은 이런 딜레마를 겪고 있어요. 지문을 하나하나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자니 속도가 너무 안 나와서 마지막에 푸는 한 5문제를 못 풀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문제를 다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대강 훑는 식으로, 그러니까 빨리 읽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답률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총점이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딜레마에 빠졌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읽기 속도 향상이 안 된다는 거를 이 친구들이 2등급에 안착하고 나서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은 수능 국어랑 비슷해요. 이제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면은
이 흔히 말하는 하위권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일단 이 텍스트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해요. 중위권 애들은 시간을 무제한적으로 주면은 제한 시간이 없다 하고 풀어봐라 하면은 점수가 잘 나와요. 1등급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못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한 시간이 너무나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정도까지 꼼꼼하게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게 안 되는 애들이 중위권에서 머물고 이 국어가 집을 팔아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아니 아무리 명강사 수업을 들어도 읽기 속도가 안 빨라져. 조금 빨라지는데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거를 못 듣기 때문에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도 2등급에서 못 넘어가는 애들이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방법상의 한계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인풋량을 많이 했을 때 읽기 속도가 왜 빨라질까? 어떻게 애들이 읽기 때문에 읽기 속도가 빨라지는 걸까?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Collocation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읽기 속도가. 이게 뭐냐면 연어라고 번역되는 말인데 단어의 뜻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은 단어의 뜻 중에서 어떤 것을 적용할지는 이 collocation을 많이 알고 있는 애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단어 암기만 하고 구문해서 공식을 적용해서 이걸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애들은 이 collocation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글 읽는 게 엄청 느려요. 예를 들어서 hold라는 단어가 있어요. hold는 뜻이 여러 가지예요.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면은 잡다, 쥐다, 붙들다, 유지하다, 개최하다, 가지다, 견지하다, 수용하다. 굉장히 여러 개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뭘 적용할지를 그 하나하나 대입해보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예요. collocation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이게 어떤 예냐면은 이 collocation이 잘 돼 있는 애들은 이런 게 머릿속에 바로 있어요. hold your ground 이렇게 있어요. 표현이 뭐 자기 주장을 고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 말인데 이게 한 개념이기 때문에 읽자마자 사실은 세 단어잖아요. hold your ground. 요게 한 개념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친구들, 그냥 글을 많이 안 읽었던 친구들은 hold your ground를 하나씩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왜 잡는다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공부를 했을 테니까 문맥을 이용해서 그걸 어떻게든 의미를 이 문맥 속에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투자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이 또 있어요. You're gonna be held accountable.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글을 많이 읽었던 친구들이나 이런 인풋이 많았던 친구들은 어떠냐면은 한 개념으로 들어와요. 너 이거 책임져야 될 거야. 이런 느낌으로 한 개념으로 쏙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닌 친구들은 진짜 어려워요. You are going to be held. be held니까 수동태네. 그러니까 잡는 거를 당한다는 뜻인가? 근데 accountable은 뭐야? 설명할 수 있는? 이게 표제의 제1뜻이거든요. 하나하나 다 처리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이러니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또 다른 애 드릴게요. The rule still holds true. The rule, 규칙. 이건 좋아요. Holds true? 뭔 소리야? 근데 이게 사실은 상당수의 경우에 이런 문구는 거의 관용어처럼 느껴지거든요. 글을 많이 읽었던 애들은. 그러니까 한 개념이에요. The rule holds true. 아직도 이게 먹히는 규칙이구나. 유효한 규칙이구나. 이게 collocation을 익숙한 애들, 그러니까 많이 글을 읽은 애들은 글을 통해서 이 개념이 같이 들어오는 건데 이게 많은 학습자들이 놓치고 있는 거다. 단어를 외우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단어를 만약에 호드란 단어를 다 외웠다. 그게 딸린 단어를. 이게 아마 사실은 간략하게 나눠도 한 뭐 5개 이상 될 건데 이 글자를 다 외워서 이거를 하나씩 대입하면서 경우의 수를 이렇게 적용해서 이거 적용을 하겠다. 이거는 너무 오래 걸리고 사실적으로 이 시간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벽을 못 뚫는다고 하는 거예요. 단어를 많이 외워도. 이 hold 같은 쉬운 단어조차도 뭐 이 친구들은 hold my hand 이 정도는 알겠죠. 뭐 내 손 잡아. 근데 다른 경우는 다 하나하나 처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인풋이 얼마나 투입이 돼야 되냐. 수능 1등급을 받으려면은 약 10,000개의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뜻을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장에서 이 뜻을 파악하고 글 전체의 내용하고 이제 어울리게 단어의 의미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죠. 그래야지 수능 지문에 나왔을 때 반응을 하고 빨리빨리 쑥 읽고 이제 문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을 통해서 이제 단어를 공부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 결과를 좀 보면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발표를 했는데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읽었을 때 어느 정도 단어를 습득하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대상은 이제 제2 외국어 이거를 좀 연구를 해봤는데 이제 1시간을 집중을 해가지고
책을 읽으면 3개 정도 이제 단어가 습득되고 그게 일정 부분 1년 이상 지속이 된다고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10,000개의 단어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구사를 했어야지만이 우리 수능을 잘 볼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약 3,300시간이 필요해요.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10년 동안 매일 1시간씩 읽는 양이 됩니다. 백시영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건 제가 이해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읽는 거예요. 학습자가. 어느 환경에서든 자기가 읽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알짜배기 시간이 3,000시간이 나왔을 때 이게 달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보면은 극강의 효율이거든요. 제가 이야기로는 극강의 효율이에요.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건 뭐냐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영어 수업 시간에 할애하는 시간을 모두 다 합쳐도 1,000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을 최극강의 효율로 투자했을 때 달성할 수가 있는 정도니까 정말 많은 인풋이 필요한 것이다. 저희가 이제 부모님이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두 번째 이유가 이 인풋량은 집에서 채워줄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채워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제 학원에서는 이게 왜 갈리냐. 학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채워줄 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아닌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거예요. 학생들을 학원에 불렀어요. 불러놓고 책 읽어 알아서 스스로. 이게 우리 학원 방침이야. 수업 시간을 거의 100% 이렇게 스스로 읽게 하는 데만 쓴다 하면은 학생도 이 학원에 왜 오는 거야? 학원인데도 아니 돈 주고 보내놨더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 이게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수업을 진행할 때 학교나 학원에서나 스스로 읽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그 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대다수다. 그 수능하고 학교 교육, 공교육이죠. 괴리는 기묘합니다. 수능 같은 경우는 영어를 통해서 대학교 수업을 영어로 최소한 지문은 이제 판단을 하고 공부할 수 있냐. 요거를 지금 따지는 시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중고등학교 공교육 커리하고 수능에서 아이들을 이제 그 테스트하는 거는 전혀 딴판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커리를 이렇게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교육을 학교에서 받는다. 이거는 기대하기가 어렵죠. 설계가 이렇게 다르게 돼 있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교육하고 수능의 목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말씀하신 걸 들어봤을 때 인풋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스스로 글을 읽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간으로만 치면 진짜 극강의 효율을 냈을 때 3,000시간. 그러면 스스로 읽는 시간 3,000시간을 어쨌든 최소 이 정도는 채워야 가능성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했어요. 이 3,000시간을 모두 이거 집에서 지금 채워야 되는 상황인 건지. 기본적으로 채우는 거는 집에서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저는 봐요. 3,000시간을 그냥 내가 채워준다. 생각하고 나머지는 엑스트라로 학교나 학원에서 채워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확률이 높은 싸움이 될 거다. 싸움이라 표현하기 좀 그런데 확률이 높은 방법이 될 거다.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인풋량을 채워줘야 될까요? 읽기 인풋이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수능은.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제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자극을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게임, 핸드폰, 영상, 뭐 SNS 이런 거를 차단하는 게 이게 1순위다. 그리고 글읽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환경 조성하는 거. 아이한테 뭐 정서상, 흥미상, 그리고 난이도상 적합한 텍스트를 항상 공급을 하시는 게 중요한 역할이다. 그리고 이게 실은 생활 관리도 잘 돼야 되고요. 가정이 화목한 것도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안정감이 중요하죠. 안정감이 중요하죠. 이게 막 뭐 맨날 싸우는 집안에서 뭐 이혼을 이번 주에 하니 다음 주에 하니 이 얘기를 그 수년째 하고 사는 이런 가정에서 아이들이 마음이 붕 뜨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안정감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상태가 일정 부분 미래에 유지가 된다는 학습이 되어 있으면 그게 안정감을 느끼고요. 그러니까 집안이 화목하거나 집안 뭐 멤버들이 바뀌거나 이런 게 없고 지금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이 이제 진행이 되고 나는 이제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 받아왔어요. 그러면 미래에도 그 정도 안정된 생활이 유지된다는 그거를 예상할 때야만이 자기에 대한 미래엔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 읽기 같은 거는 미래에 대한 투자가
투자인 셈이 많아요. 재미의 그 강도가 적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지금 당장 재밌고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잘 알 수 없고 불안하면 지금 당장 재밌는 걸 하는 게 좋죠. 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책을 읽어야 돼? 물론 이거를 의식적으로 생각 안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이게 꼬맹이 때부터 생겨나요. 그래서 안정적인 경우는 이렇게 차분하고 조금은 지겨울 수 있고 조금 덜 재미있는 그런 액티비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가정 환경이라든가 안정감이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될 제가 생각하는 포커스를 어떻게 하면 아이가 인풋량 즉 읽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 수능을 잘 볼 수 있냐를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면 아이가 재미를 느끼고 스스로 집중을 해서 책을 읽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 인풋을 주는 설계의 핵심이 된다. 그냥 시간만 딱 떼어놓고 아이한테 약간 의무식으로 야 지금 이거는 반드시 이걸 읽어야 되고 지금 이런 책들이 쭉 준비가 돼 있고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 책에 대한 재미를 느끼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거가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수능 영어를 잘 보려면은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인풋을 잘 챙겨주셔야 한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